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회담 시작 11시간 만에 모두 마무리되고 조금 전인 9시쯤 세 개항에 걸친 공동 보도문이 채택됐습니다. 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을 비롯해 응원단과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환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속보로 전달을 했는데요. 세 개 항에 걸친 그 공동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1번이 대표단의 방남, 우리가 방북이라는 용어 많이 익숙할 겁니다. 예. 그 한자죠. 남측을 방문한다. 예. 방남을 문서로 확인한다. 그게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한다. 이거 두 번째 항이고요. 세 번째 항은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 라는 부분이 있죠. 이 세 개 항인데 사실은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전에 제안했던 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공동 보도문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광의의 범위라면 굳이 넣는다라면 3번 문제, 3번 항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걸 역제안할 수, 이건 이산가족이 민족이 이산이 헤어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대목부터 한 가지 좀 차분하게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대규모 참가 인원을 보내겠다라는 거는 이미 오전에 전달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용어 차이가 이거를 부속으로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일문일답에서 지금 막 있을 거로 진행될 거인데 앞서 이성권에 보면 크게 단체를 7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올림픽위원회 위원단, 참가단, 응원단,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 그다음에 그 공연 그 예술단. 그런데 이렇게 범주에 합하면은 과거에 비하면은 한 500명 내지 한 1000명 정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함축된 용어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어떤 형 문서로 합의하든가 신변보장이라든가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실무 협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역시 이 부분은 만약에 육로로 온다라면 2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군사회담. 네. 오늘 2번 항에 군사회담 개최에 남북한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서해 군 통신선이 연결이 된 게 발표가 됐어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리성건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 역정을 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됐는데요. 좀 그게 지금 이성권 위원장의 저녁의 발표는 자기들이 3일 날 이미 개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군통신선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어떤 판문점 연락선처럼 서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군 전화 특성상 이렇게 선을 빼놓은 거거든요. 끼워놓고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을 빼놨던 거죠. 그동안 2016년에 빼놨었죠. 그리고 연결했으면 우리가 연결했다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정확히 17시 55분에 천혜성 차관의 브리핑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고위급 회담 도중에 우리 군이 확인을 했고 오후 2시에 개통이 된 걸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의아스럽게 왜 그걸 미리 오픈을 했느냐 볼멘소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성권 대표가 역정을 냈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좀 역정을 냈다라는 소식이 또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은 3번과 연결이 됐다라고 봅니다. 비핵화 부분은 북한은 이 자신들의 핵 문제는 이른바 그 남조선과는 한국과 대한민국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주장해왔거든요. 막 수백 번, 수천 번 주장했는데 이거는 미국과의 문제다. 미국의 우리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데 왜 대한민국이 관여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당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의제를 어떤 것이 포함시킬까냐는 향후에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전에 우리 천혜성 차관이 오전 회담 내용을 브리핑할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오후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같죠. 이성건 위원장이 같이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 조짐이 있었는데 오늘 군사분계선 넘어올 때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들어왔고요. 북한 비화기 통신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평양에 훈령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화 내용이 북한 평양의 음성으로 다 전달이 되니까 평양의 통전부라든가 이런 뭐 고위층에서 이런 부분에서 왜 대응을 안 하느냐라고 훈령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응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은 과거 우리가 오전 내내 이성건 위원장, 과거 이성건 북한군 대자의 회담에 임했을 때 박차고 나오고 왜 합의도 안 되는데 사진을 찍느냐고 볼멘소를 했을 때 그 전날 태도하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예. 보니까 그것과 거의 그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 보도문의 구체적인 전체 내용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예 지금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계속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면은 우린 설 기간에 만나게 네. 하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고향 방문까지 가능하도록 예. 하자는 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었고요. 사실은 북한이 지금 그 정도는 북한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에 과거에 이렇게 당국자들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상봉이 100명씩밖에 한정할 수 없는 부분. 북한이 물리적으로 그 평양으로 집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특정 장소로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우리가 많이 제공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사실은 이걸 북한 내부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징하게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오늘 세 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이행 부분을 대해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요. 남북 간의 군사회담 개최에 또 합의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합의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군사 실무회담은 삼통 문제라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부터 있고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산에서 경의선 개통도 했다가 네.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 때문에 사실 운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군사 당국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북한으로서는 뭐 대북 전단지 뿌리지 말아라, 네. 확성기 중지해라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발적 어떤 군사적 도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부분. 뭐 이런 북한 NLL 침범하는 문제, 네. 꽃게철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동해로 범왔을 때 지금 오늘 군사통신성 복원이 서해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동해지구라고 2003년도에 개통한 성이었는데 이것이 2011년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불이 나는 바람에 소실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난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논의할 부분이 그 군 당국 간에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또 앞서 했던 북한 대표단에 올 때 네. 육로로 방문을 오면 이거는 북한 당국, 군 당국과 우리 군 당국이 마주 앉아서 신변 안정을 어떻게 예. 해야 되고 어떤 경로로 와야 돼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도 이게 오늘 세 개항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차 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문제를 판문점 채널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네. 네,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에서 이게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네. 오늘은 9일은 우리 평화의 집 남측 우리 구역에서 했고 우리 시간에 맞춰서 10시에 했죠. 오늘 다음에 한잔하면은 이런 과거의 결례를 볼 때 판문점에서 하자면 통일각에서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통일각에서 하게 된다라면은 평양시에 따라야 되겠죠. 평양시에 따른다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습니다, 시간이. 네.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 10시 하면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회담을 개최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와 정반대 개념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고 앞으로 하여튼 지금 조명균 장관과 이성건 위원장이 역시 수석 대표를 했고 그 분야별 실무회담이 관련해서 오늘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오늘 회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꽤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당초 리성건 대표는 상당히 직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모두 발언이나 회담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그 언행들을 했죠. 과거에 이성건 위원장이 할 때는 군인 신분으로서 회담에 참가했죠. 예. 우리 오늘 회담 빼놓고 27번 예. 나왔는데 전부 군인 신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 말에 전역을 한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복장이 이제 네. 민간인 복장이었고 오늘 굉장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남 공세를 안 예. 했죠. 저희들 모두 발언을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듣고 네.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어제는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되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이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그저 비유해서 말하면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고세게 흐르는 물처럼 올지도 식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 기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래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민심은 우리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의 모두 발언의 영상을 보시는 네. 동안 오늘 남북한이 3기항에 걸쳐서 합의한 그 공동 보도문의 전문이 저희들에게 네. 전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가 남과 북은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참가 인원을 파견하겠다라는 합의 내용이죠. 네, 그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성건 위원장이 그 이야기한 내용이 고스란히 문서로 전달이 됐죠. 네. 지금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 하나, 그다음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하나, 2개, 그다음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천해성 차관이 중간에 참관단의 성격이 명확치가 않다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그 내용이 네.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예, 네.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일정은 차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고위급 대표단에 과연 누가 올지 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 최룡해가 또 언급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뭐 김여정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 전문가들인데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사실 김여정이가 북한 내 위상의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런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룡해 같은 부분은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인사죠. 이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국제 제재 틀을 어느 정도 유예하는가는 이제 국제사회와 우리가 특히 미국과 조율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충분히 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네. 최희라는 사람이 북한 체육회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선전선동부 출신인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사실은 대표단도 대표단이지만 오늘 예술단 참가 문제였는데 네. 예. 현송월이라 그래서 2015년 베이징에서 모란봉 악단이 공연 도중에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네. 그 주목받는 인사죠.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뭐 10대 때 애인으로 또 거론됐고 네. 지금 작년에 최고인민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까지 올라갔던 여성인데 네. 이 그다음에 왕재산 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훈 국제 합창단 국가 합창단이라고 북한군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예술단 일원으로 포함돼서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네. 거기에 따른 공연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실무회담에서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규모가 네.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네, 그렇게 이렇게 북한이 이게 대규모의 실무단,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그럼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앞부분에 있어서 북측에서는 그 우리가 같은 민족이 올림픽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거포장인 것 같고요. 북한의 어떤 대외 정책이 특히 대남 정책에 급선회했다. 이른바 과거 전문가들이 수차례 얘기했던 평화공세, 네. 위장된 평화공세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예. 네. 두 번째 공동 보도문의 두 번째 항을 보면요. 예.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네. 했다. 그 세부 항목에 남북 간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 군사당국 회담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예. 그 장성급 회담이 있고요. 실무 회담이 있고요. 그 급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장성급 회담 했을 때 우리가 논의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이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의제를 가지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과거에 일부 의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개성공단 말고 개성의 고려 유적지를 공동 발굴하는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부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군 8사단과 우리 6사단 비무장지대는 과거의 궁예의 태봉국의 터를 공동 발굴하는 문제. 왜냐하면은 이걸 공동 발굴한다라면은 지뢰를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건 크게 보면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제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공동 보도문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남과 북은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상당히 원론적인 그 이야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 좀 원론적인보다 좀 나아갔다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의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는 건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6.15 공동 선언이라든가 예. 14선언을 서로 존중하자. 오늘 이성곤 위원장이 사실 6.15 공동 선언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네. 잠시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칙적으로 존중해 나가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언급했던 예.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의제가 앞으로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개성공단 문제도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국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은 개성공단이 북한으로 현금 들어가는 달러 박스, 네. 캐시카우라 그러죠. 이거 현금이 들어가는 총로이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번 회담이 임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기본 태도가 있었죠.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결을 우린 철저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나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시청자들도 궁금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그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내일 마침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도 나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어떤 답변을 할지도 관심사 중에 하나죠. 네. 사실은 우리 측이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의제를 던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 개최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그 입장을 던졌죠. 그런데 공동 보도문을 보면은 사실상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세계 항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네. 보았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세계 항이 어디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이제 면허니까 우리가 이제 끝에 보면은 실무회담을 예. 계속 갖기로 했다. 우리가 충분히 적십자회담도 민족끼리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야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기 예, 때문에 예. 적십자 회담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행될 부분이고 뭐 길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지금 꼭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북측에 쭉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굳이 못 만난다라면 특정 지점에 영상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네. 영상 통화라도 하게 하자. 그리고 서신교환이라고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과거 독일이 동서독 나눴을 때 이 방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영상 통화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끼리 문제니까 우리가 각별히 제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역시 네. 이런 우리처럼 주민등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2번 항목에 보면요. 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기 위한 그 북한의 어떤 의지를 살짝 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위에 오늘 이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남조선에 그대로 표현하면 남조선의 여야를 막론한 사회 각층과 접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 관계의 접촉이나 우리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접촉했을 때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남남 갈등이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의 큰 틀에서 이 이른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에서 하부적 개념으로 해서 북한이 이 부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도문에는 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리로서는 좀 아쉽죠. 아쉬운 아쉽고 부분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고령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있고 많은 분들이 물리적 네. 나이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제 상황이기 시간이 때문에. 촉박한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이 예.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오늘 오전에 이렇게 주요한 의제로 던졌는데 아무튼 답이 이 부분이 네. 북한 측과의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네. 않은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물론 또 남북 고위급 회담, 2차 회담 그리고 각 분야의 실무 회담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가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 내용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세계항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가장 시급하게 또 해야 될 참 안타까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빠져 있다. 이렇게 사실은 봐야 되겠군요. 회담에 임하기 전에 통일부 당국의 숫자들의 것이 합의문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공동보도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식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식 네. 남과 북의 표현이 합의문이 아닌 공동보도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네. 한 10%는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배경이 추후 밝혀지겠죠. 네. 예. 앞서서도 저희가 뭐 비핵화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더니 리성건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보도문에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민족 문제는 1990년도 우리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죠.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가지만 그 특수관계라는 부분, 이 어떤 같은 민족이 분단해서 네. 특수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민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민족의 개념을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어휘 확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민족의 개념 인민이라는 개념으로 어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풍속을 가지면서 어디까지의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는 핵 문제가 당사자 문제니까 집어넣으려고 네. 하고 있는데 북한은 줄기차게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다. 빠져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공동보도문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그 남북 간에 합의된 채로 공동보도문에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례를 보면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2015년 김정은 신년사 보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었어요. 당시에. 했는데 북한이 모든 걸 안 어겼어요. 네. 하물며 이것도 이제 역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건 평창 이후에 북한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신의를 가지고 성의를 보이느냐라는 부분이 했는데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또 태도가 돌변했을 때면 오늘 이 공동보도문이라든가 그동안 2년 만에 제기던 대화가 이른바 대화를 위한 대화로 다시 도돌이표로 물 건너갈 수 있는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실천력으로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평창 이후에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리성권 대표가 오늘 우리 측에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죠. 네, 그 아침에 뭐 갑자기 그 회담 기자들한테 내용을 다 전체 공개하자. 다 공개하자라고. 그래서 뭐 기자 선생들을 힘들겠지만 네. 다 하자. 예. 사실 이건 굉장히 북한의 저 의도적인 접근이라는데 이성권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선전선동 분야에서만 일했던 사람이다. 원래 예. 출신이 북한 총정찰국 대적 접촉국 소속입니다. 네. 이건 말하면 북한의 군사적 면에서 우리가 적이거든요. 여기에 그 어떤 긴밀하게 어떤 대남 전선을 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능하죠. 이렇게 회담 내용을 공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관례상으로 본다면 할 말이 많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예, 관련 또, 내용 우리가 예. 영상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일단 저희가 이제 통상 관례대로 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기축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로 하다가 기자 선생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이게 민심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 문제도 있고요. 또 각 분야의 교류와 왕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급 실무 회담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겠죠. 앞으로 뭐 1월 29일까지 북한 대표단이 선수 등록만 하면 네. 된다라니까 예. 굉장히 각 분야별로 압축해서 판문점을 오가면서 판문점 혹은 저 문서 접촉이라든가 전화 접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라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평창 참가를 이야기하고 후속 회담이 이어지면 뭐 A다, 회담의 평가를 할 때 A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회담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올 1월이 이게 모든 일이 2018년 들어서 일주일 만에 거의 일어나는 네.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담 자체의 성사되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죠. 네. 예.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